잠시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주택시장 안정 방안이 담긴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대책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지 오늘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뒤에 한 10분 뒤에 현장 연결을 해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면 9.13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텐데 일단 그 내용이 어려워요. 저 보니까 좀 어려워서 그 말을 최대한 좀 풀어서 어떤 내용이 좀 나오게 될지 예상을 좀 먼저 해주시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 얘기, 그러니까 사실 오전에 기자들 사이에 막 카톡이 막 뿌려지고 여러 가지 예상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대로 될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좀 이따 발표할 것이 첫 번째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투기 억제하겠다. 세 번째로 이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가 주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쨌든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그리고 투기 억제하겠는데 어떻게 억제하는지 맞춤형 방법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3대 원칙이에요. 정부에서 이미 이 3대 원칙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대체적으로 지금 종합 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인다, 그리고 보유세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높일 것인지는 뭐 대충 얘기할 때 참여정부만큼 참여정부 때 3.0%니까 그만큼 높인다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있고요. 종부세 세부담도 지금 이 150%에 300%까지 높인다, 뭐 배로 높인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정부에서 정말 8번째 대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패하게 되면 부동산 잡지 못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자체의 국정 동력이 떨어진다, 위기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파격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오전에 기자들한테 돌았던 카톡 내용에 보면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취재했으니까 나왔겠죠. 그 정도 가지고는 과연 가능하겠느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그 궁금한 게 뭐냐면 9.13 대책을 내놓는 거는 그만큼 최근의 일련의 상황, 서울의 집값이 이거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엄청 뛰어 올라 있으니까 이렇게 최근의 집값이 일련의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래는 별로 없는데 집값은 뛰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집주인들이 지금 호가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거래는 안 이루어지지만 아니고 호가만 높이고 있다. 호가만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 실수요자들이에요. 특히 청년들 내지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 보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상황은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경제 자체가 원활하게 풀리지 않으니까 좋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그래서 이해찬 대표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러니까 급기야 꺼낸 것이 토지 공개념 공급해야 된다. 그럼 그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토지 공개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그러니까 사실은 땅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땅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지만 땅이 갖고 있는 성격은 공공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지공개념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헌법에도 들어가 있고 민법에도 들어가 있는 사안인데 실질적으로 법으로 직접적으로 이게 개입하거나 이게 하질 않았던 것이죠. 위헌 발표도 났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가면 갈수록 더 위급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금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하시면 이러다가 어떻게 서울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이 청년들의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세운 것이 그러니까 찾은 것이 이제 토지 공개념이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계속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주거 부분에 있어서 주거복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깔리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진작에 정부가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최유한 평론가가 좀 기자들한테 청취를 하신 바에 따르면 예. 토지 공개념도 포함될 거라는 예상이 좀 크던가요? 그런 얘기는 많이 있죠. 예. 근데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 정도 얘기 정도밖에 예를 들어서 주택개발 과정에서 원가 이익 공개라든지 개발이익의 서민 주거 안정의 투입, 뭐 분양가 상한제 예. 이 정도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김동연 부총리가 발표를 해봐야 알겠죠. 결과적으로 예. 예,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세제 개편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토지 공개념 외에 뭐 공급 대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공급 대책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그러니까 여야정 모두 공급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은 필요한 데다 이걸 줘야지 아무 데나 늘리면 뭐하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필요한 것에 주어야 하는 건 맞아요. 필요한 것에 주어야 하는 건 맞는데 그 필요한 것에 잘못 줬다가는 지금까지 해왔던 거하고 전혀 차별성 없는 불붙는다. 공급 대책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냥 예. 굴러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고 심지어는 지금 주한미군이 떠나준 용산 부지에 그렇죠. 임대 아파트를 주택지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만큼 부동산 시장이 설왕설래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공정한 시장이 저는 이거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쪽방에서 밥 굶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20억 30억 가격 담합하는 부정의한 시장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전국화되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얼마나 발표하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9.13 지금 최유한 평론가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9.13 대책의 골자가 이제 정말 부동산 투기로는 돈을 벌 수 없다. 이거를 확실히 만들려고 한다. 그 방법. 근데 그 방법이 그 전문가로서 보실 때 실효성 가능한 게 있겠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시 반평성이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엄마를 오줌 누기식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표를 따라갔던 정책들, 포퓰리즘적인 정책들이 아니라 그렇죠. 좀 인기가 없더라도 한 가지 명확하게 딱 집었으면 그대로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 자, 보십시오.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발표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 손흥민 선수와 박지선 선수가 훌륭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상대방이 모르는 페인트 모션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허점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잘했기 때문에 손흥민, 박지성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정부 정책이 그렇게 허점을 치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뒤집는, 그러니까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이 맨날 봐서 안전해. 이번에 나도 돈 좀 벌어보자. 이렇게 되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와도 매번 강력하다고 말했지만 어떤 대책이 나와도 금방 또 사그라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에서 저 들어오기 전에 잠시만요. 저희 지금 지금 말씀드린 순간 부동산 대책 브리핑 현장으로 저희가 좀 가볼 텐데요. 네.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과 세종 등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한다. 그러니까 3%대까지 중과한다 했는데 더 지금 하는 거네요.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그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 대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문 낭독이 있고 이어서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부는 긴급 경제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 안전 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 경제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을 통해서 서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과 일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단기간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 대출, 전세 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추격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에 따른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집 없는 서민들과 젊은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아픔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를 떨어뜨리고 자원 배분 왜곡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적인 활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되게 견지해왔던 첫째, 투기 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 강화,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확대, 조세 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의 구현 등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에서 1.2%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0.2%에서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여 과세 형평을 제고하겠습니다.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공평과세를 강화하고 자산과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 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한편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 보증을 전면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 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를 중과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 발표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부터는 가액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감면 혜택을 받도록 감면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현재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에서 80% 수준의 LTV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 발표일 이후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지역에서는 이미 한 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총 3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상업지역 주거 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자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관 부처인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9월 21일 1차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조세 제도 측면에서 투명하게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동산 등 자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근본 종부세 개편도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2022년까지 100%로 조정하겠습니다. 가격 급등 지역의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 측면에서는
부동산 투기 및 거래에 따른 편법, 탈법 상속, 증여 등에 대한 자금 출처 및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서 9월부터 운영을 개시한 주택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법 시행령 및 금융감독 규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 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의 이성적인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 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주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은 관심과 또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급 브리핑 이후에 상세 브리핑이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질의는 4개나 5개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질문하실 기자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경의 조시영 차장님. 네, 예상보다 종부세에 관련된 게 자세하고 또 저 예상 외로 세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상세한 질문은 다음 브리핑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 종부세를 세게 매긴 배경과 그다음에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세율 모두 다 건드렸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혹시나 이게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3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이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세웠고,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고 하는 3가지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안을 확정할 적에는 조세특위에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수도권과 이 일부 지역의 이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당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 갖고 있었던 종부세와 더 넓게는 보유세 갖고 있었던 정부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단계적으로 하기로 한 종부세
인상 방안을 좀 당겨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우선 지난번 이제까지 그 종부세 전체 세수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돼서 약 4,500 정도가 거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은 당초에 3,000억 기준으로 하면은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되고요.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은 2,7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거치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적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거둔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우리 그 서민들 주거 안정에 쓰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오늘 여러 가지 대책과 같이 종합적으로 조화롭게 결합이 돼서 이와 같은 종부세 인상 조치가 앞에 말씀드린 보유세 강화 방안의 정부의 그 기본적인 원칙을 달성하면 물론 다른 조치들과 함께 조화롭게 이번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가액 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씩 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 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을 줘가지고 매 4년 동안 내 5%포인트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요. 그런가요? 네, 죄송합니다. 뉴스원의 이동희 기자님. 예. 저 뉴스원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공급 관련해서 지금 보면 이제 사전 유출 논란도 좀 있고 해서 앞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앞으로 어떻게 조금 추진할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부 장관께서. 부총리께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21일 날 안 들려요? 네.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의 유율 차장님. 저기 그 과표 기준 신설이랑 세율 인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 얼마나 늘어나는지 하고 그 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하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부총리께 질문드립니다. 네.
그 인원이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 저 세제실장과 차관보 또 우리 국토부와 금융위 1급들이 할 적에 자세한 내용은 좀 얘기를 하기로 하겠고요. 아무래도 종부세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종부세 이번 그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있어 아까 우리 매경의 조차장께 대한 질문에 제가 답변을 했는데 우리 또 이 차장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그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 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의 이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두 번째 원칙을 이번에 시장 상황에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면서 그 역점을 놓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 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은 아주 강화된 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대신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그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부가 이번에 그 과세를 강화를 했고요.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는 측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입니다. 과표 3억 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 원짜리 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입니다. 정부의 지난번에 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 원 올라가는데 오늘 발표한 수정안에 따르면은 과표 3억 원, 시가 18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는 104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억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19억 원짜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합산 시가 19억 원입니다. 주택을 두 채 또는 세 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표 6억 원, 합산 시가 19억 원짜리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억 원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당초의 정부안 지난번에 낸 것에 따르면 228만 원으로 약 40만 원, 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한 종부세 수정안에 의하면은 415만 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그 12억 원 과표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합산시가 30억 원짜리입니다.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 원의 종부세 내고 있습니다만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은 1,271만 원을 부담하는 이런 결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저항 문제나 이 위험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위험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조정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세 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또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는 그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크게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화일보의 그 황혜진 기자. 네, 여기 그 기존에 그 대출 부분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이 전세자금 대출하고 임대사업자 대출이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 주택 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갑자기 좀 들어가게 된 어떤 취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대책으로 좀 지금 부동산 투기 수요가 좀 진정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정이 안 된다면 추가 대책도 좀 생각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에 거는 우리 최 위원장이 답변해 주시, 뒤에 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초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 보증 문제하고 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정도가 거론됐던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들어갔는데 그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이 대출 규제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뭐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될 것이냐 하는 질문인데 저희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그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원칙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투기 억제, 두 번째가 실수요자 보호, 세 번째가 맞춤형 대책입니다. 이번에 그 다주택자에 대한 저희가 그 과세 강화나 이 금융 강화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투기 억제에 대한 대표적인 그 정책이 되겠고요. 네, 긴 시간 동안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 또 맞춤형 대책. 아까 저희가 뭐 처음에 평론가께서 얘기한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단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지금 오늘 이 발표한 거는요. 그 주택 공급 택지 관련돼서 지자체랑 협의 이후에 21일에 1차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2차도 있고 3차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분위기를 좀 보였다는 얘기인가요? 후에 나중에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다주택자 투기 세력에 대해서 과세 강화한다라고 이야기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가겠다 이 얘기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상황, 지금 여기까지 발표한 세율을 높이고 종부세 강화하고 3.2%니까 생각보다 원래 3%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더 높이긴 했죠. 2.5% 생각해서 3.2%가 더 높은 거죠. 0.7 정도 더 올라간 거죠. 더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거는 좀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과세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시장이 예상 못했냐 이거죠. 시장이 예상 못했던 부분을 찔러야 좀 평정된다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과연 시장이 다 예상했던 거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걸 좀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있어요. 2007년도에 발산지구 분양을 할 때 그때 이미 그때 야당이 한나라당에서도 협의를 해가지고 찬성해서 나왔던 것이 그때 분양가 원가 공개 그때 여당에서 오히려 안 하려던 나중에 여론에 밀려서 했죠. 그래서 분양가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라는 거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윤을 붙이고 30% 건설사가 이윤을 붙이고 나서도 평당 780만 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건설사가. 자, 저는 예측하는데 내일
당장 조간신문에 보유세 폭탄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좀 겁이 나는데 아직 결론 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근본적인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과연 이렇게 세금 어떻게 올린다, 보유세 올린다, 종부세 강화한다로만 투기 세력을 잡을 수 있겠느냐에는 좀 회의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공급을 이런 식으로 지자체랑 구체적으로 예. 실수요자를 위해서 진행한다, 투기 세력 잡겠다라고 했을 때 21일 이후에 1차 발표가 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발표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국토부 장관이 발표한다고 하죠.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는 전체적인 총평이 그림이 제대로 그려지겠구나. 그때 가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맞춤형 대책은 어떤 게 나왔다 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그 21일에 이제 주택 공급 후보 택지가 나오겠습니다만 예, 예. 이게 일주일 만에 그게 협의가 될까요? 이미 협의하고 있죠. 아까 정부 여당이랑 종부세 뭐 하고 강화는 있다고 다 했습니다만. 얘기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얘기한 도심 내 유휴부지와 그린벨트 활용한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그린벨트 이야기하게 되면 30제곱미터 미만은 서울시장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박원순 시장이랑도 얘기가 되어 있을 거고 이미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서민 주거를 위한 공공주택 충분히 공급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서민들이 들어가는 데 투기 세력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한 거죠. 그것은 오롯이 임대로만 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 기재부 부총리가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나머지 장관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투기 세력과의 전쟁 선포의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실수요자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추경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끊어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안 그래도 계속 그 불안감과 겹쳐져서 추경 매수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다 주택자의 투기 수요에 대해서 아마 그 김동연 부총리가 굉장히 칼을 갈고 있다 이렇게 투기의 개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보게 하겠다는 정부의 그 기조가 맞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부동산 종합대책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